이것도 아까운데 가져가 10년 넘게 방치된 땅이야. 18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한서연이 받은 건 황폐한 과수원 3,000평이 전부였습니다. 신우이 박미선은 비웃었죠. 우리 올케 서울서 교사하다가 이제 농사꾼이라니.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몰라요. 하지만 무너진 창고에서 발견한 시어머니의 편지 한 통. 이 땅에는 비밀이 있단다. 3년 전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프리미엄 묘목을 심어뒀어. 그리고 1년 6개월 후 강남 아파트에 살던 신우이가 과수원을 찾아왔을 때 목격한 광경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롱하던 그 며느리가 쓸모없다던 그 땅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여자의 눈물겨운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연은 낡은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어요. 사과나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앙상한 가지들, 무릎까지 자란 잡초, 그리고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잔해. 이것이 18년 결혼 생활의 대가로 받은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경북 의성의 이 황폐한 과수원 3,000평. 남편 한지우는 이혼 조정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도 아까운데 가져가. 10년 넘게 방치된 땅이야. 세금이나 안 나가면 다행이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것까지 달라고 해? 옆에 앉은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가 3천만 원. 서울 아파트 한 칸 값도 안 되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지훈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남은 건 이 쓸모없는 땅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조정실을 나오면서 지훈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 서연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시댁 살림을 도맡아 했던 그 세월은 지훈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요? 서연은 혼자 법원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신우이 박미선이었어요. 언니, 진짜 거기 가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올케 신세 좀 보세요. 서울서 교사하다가 결혼한 사람이 이제 농사꾼이라니.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몰라요, 진짜. 미선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참고 또 참으며 대답했어요. 미선아, 나는 괜찮아.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새 출발이요? 언니, 정신 차리세요. 그 땅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금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던 땅이라고요. 풀이나 뽑으면 다행이에요, 진짜. 거기 뱀도 많고 산짐승도 나온다는데 어떡하려고요? 미선은 숨도 안 쉬고 쏟아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요. 그 땅 팔아봤자 1,000만 원도 못 받을 거래요. 복덕방에서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땅이에요. 차라리 포기하고 서울 올라와서 학원 보조교사라도 하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월급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걸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선은 치과 원장 남편을 만나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늘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는 언니, 요즘 이런 거 유행이에요 하며 자랑했죠. 특히 오빠 지훈이 사업 실패한 후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고마운데 나는 여기서 해볼게. 뭘 해요, 언니? 사과 농사? 언니가 뭘 알아요?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으면서. 아이고, 우리 조카들 불쌍해라.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진이 대학생이고 도윤이도 고3인데 말이에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무너진 창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을까? 농사는커녕 화분 하나 제대로 키워본 적 없는 자신이 42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일까?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서연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서울서 왔다는 며느리래. 쯧쯧, 그 나이에 혼자 와서 뭘 한다고. 도시 사람들이 농사가 뭔지 알기나 하겠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은 이방인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이제 이 낯선 시골에서도. 그때 낡은 창고 문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녹슨 자물쇠를 억지로 열었어요. 창고 안에는 오래된 농기구들과 함께 비닐로 쌓인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서연이에게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정아 여사의 필체였어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이 땅을 내가 받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지금은 황폐해 보이겠지만 이 땅에는 비밀이 있단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3년 전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이 땅 곳곳에 홍로 사과 묘목을 심어두었어. 농협에서 특별히 구한 프리미엄 품종이지. 한 그루에 20만 원씩 주고 샀단다. 모두 50그루. 지금은 잡초에 묻혀 보이지 않겠지만 잘 찾아보렴. 그리고 잘 가꾸면 3년 차부터는 열매를 맺을 거야. 홍로 사과는 한 상자에 1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말없이 며느리를 지켜봐 주셨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도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할 때도 조용히 서연의 편을 들어주셨죠. 명절 때마다 시누이 미선이가 며느리를 무시할 때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고생했어. 너희들은 몰라. 어머니,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은 땅의 가치를 몰라. 지훈이는 돈만 쫓다가 결국 다 잃었구나. 미선이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흙의 언어는 모르지.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서연아. 너는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야. 18년 동안 우리 집안을 지켜준 내 모습을 나는 다 봤어. 이 땅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창고 구석에 내가 정리해둔 농사일지가 있으니 꼭 읽어보렴. 거기 모든 답이 있단다. 서연은 상자 밑에서 두툼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쓴 농사일지였어요. 사과 재배법부터 병충해 관리, 비료 주는 시기, 물 주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림까지 그려가며 정리한 노트를 보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공들여 이걸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 혼자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일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무너진 창고 한쪽을 정리해서 임시 거처로 만들었어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물도 마을 공동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지훈의 눈치를 보며 살던 때보다 훨씬 자유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은 잡초를 헤치며 묘목을 찾기 시작했어요. 5월의 햇살이 따가웠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잡초 사이로 어린 사과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또 그 옆에도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묘목들은 잡초에 묻혀 있었지만 생명력 있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이 나무들을 살려낼게요. 약속드릴게요. 서연의 눈에는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어요. 미선이었습니다. 언니,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올케가 이혼하고 시골에서 농사꾼 됐다고. 다들 안 됐대요. 근데 언니, 진짜 거기서 1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도 안 들어온다며? 저라면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언니 고생 많으시겠어요. 서연은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 오히려 다짐이 생겼어요. 두고 봐, 미선아. 1년 후에 누가 웃는지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서연은 시어머니의 일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농사는 배신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땅은 반드시 보답한다. 42살, 이혼녀, 빈손.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제 3,000평의 땅과 희망의 묘목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지혜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갑을 끼고 괭이를 들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연이 과수원에 정착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잡초를 뽑고 묘목 주변을 정리했어요. 시어머니의 일지에 적힌 대로 하나씩 따라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서연은 괭이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쑤셨어요. 교사 생활 20년 동안 분필이나 쥐던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50그루의 묘목 중 35그루를 찾아냈고 나머지도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수원 한쪽 경계에서 이웃 땅 주인과 마주친 거예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울서 왔다는 사람이요? 이 땅 경계가 우리 땅 쪽으로 넘어왔소. 저 돌담 보이요? 원래 경계선이 저기요. 예. 하지만 등기부 등 본상으로는. 등기부가 뭐요? 이 동네는 원래 관습대로 하는 거요. 저 돌담이 경계요. 당신네 시어머니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남자는 서연의 말을 자르며 고압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그 경계대로라면 묘목 5그루가 이웃 땅에 속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으니 제가 확인 좀 해보고. 확인은 무슨. 도시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따지네. 원래 시골은 이웃끼리 양보하고 사는 거요. 당신 혼자 농사 지으려고 여기 왔다며? 이웃 없이 어떻게 농사 짓소? 남자의 협박 섞인 말에 서연은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남자가 떠난 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예진이었어요. 엄마, 나 용돈 좀 보내줘. 친구들이랑 MT 가는데 돈이 없어. 예진아, 엄마가 지금. 엄마, 설마 돈도 없어? 아빠한테 받은 거 있잖아. 나 진짜 창피해서 어떡해. 친구들이 자꾸 엄마 뭐 하시냐고 물어봐. 나 뭐라고 말해야 돼? 예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해, 예진아. 엄마가 다음 주에 보내줄게. 에이, 됐어. 아빠한테 받을래. 딸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꼭 쥐고 눈물을 삼켰어요.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엄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 오후 서연은 마을 농협에 갔습니다. 농사 자재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고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농협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담보 가치가 너무 낮습니다. 그 땅은 10년 넘게 방치됐고 진입로도 좁아서 개발 가능성이 없어요. 최대 5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500만 원이요? 비료하고 농기구 사면 그것도 부족한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객님, 농사 경험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과수원 살리기는 힘드실 겁니다. 직원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농협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저기, 잠깐만요. 돌아보니 4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체크 셔츠에 청바지, 농촌 사람 같지 않은 깔끔한 차림새였어요. 혹시 의성 쪽 과수원 땅 받으신 분 맞으시죠? 농협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남자가 건넨 명함에는 최민재, 귀농기촌 전문 컨설턴트, 유기농 인증 심사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농업 관련 일하다가 5년 전에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은 귀농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 좀 나눌까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를 너무 쉽게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민재의 눈빛은 진지했고 지금 서연에게는 도움이 절실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민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묘목 이야기, 홍로 사과 품종 이야기를 하자 민재의 눈이 반짝였어요. 홍로요? 그거 프리미엄 품종입니다. 요즘 백화점에서 한 상자에 15만 원씩 받아요. 시어머님이 정말 해안이 있으셨네요. 정말요? 네. 근데 문제는 3년생 묘목이라 해도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기농으로 키우면 값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유기농 인증 절차,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 그리고 성공 사례들. 서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컨설팅 비용을. 그건 걱정 마세요. 저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일하거든요. 귀농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열심히 하셔야 해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과수원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토양 검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꼭 오세요. 카페를 나온 서연은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보였어요. 비록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의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간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혼자서는 힘들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길이 열린다. 땅은 정직한 사람 편이다. 서연은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수원 너머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미선은 SNS에 서연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올케 시골에서 농사 체험 중이래요. 얼마나 버틸지 두고 봐야겠어요. 키읔. 댓글에는 미선의 친구들이 동조하며 웃음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몰랐어요. 1년 후 자신이 어떤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게 될지. 다음 날 아침 9시 약속대로 최민재가 과수원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토양 측정기와 각종 농기구들이 들려 있었어요. 와, 생각보다 넓네요. 3,000평이면 제대로만 하면 대박인데요. 민재는 과수원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어제 찾아낸 묘목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민재는 묘목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좋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요. 시어머님이 정말 좋은 걸 심으셨네요. 이 홍로 품종은 병충해에도 강하고 당도가 높아서 요즘 대박이거든요. 백화점에서 명절 선물용으로 엄청 찾아요. 정말요? 그럼 3년 후면? 3년 후면 한 그루당 50kg 정도 수확할 수 있어요. 50그루면 2,500kg. 유기농 인증받으면 킬로당 1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500만 원. 1년 농사로 그 정도 수익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가 문제예요. 지금부터 2년 반 동안은 수입이 없거든요.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입니다. 민재의 말에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2년을 더 버틴다는 게 가능할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과수원 사이사이에 빈 땅 많죠? 거기에 단기 작물을 심는 거예요.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거요. 요즘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서 잘 팔려요. 온라인이요? 네. 제가 쇼핑몰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도시 사람들이 농약 안 친 채소 찾거든요. 프리미엄으로 팔 수 있어요. 민재는 노트북을 펴서 성공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팔아 성공한 이야기들. 서연은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오늘부터 토양 정리부터 시작할까요? 민재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서연도 장갑을 꼈어요. 두 사람은 묵묵히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웃집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경계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거요? 저기 묘목들 우리 땅에 있는 거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컨설턴트 최민재라고 합니다. 경계 문제는 등기부등본하고 지적도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 돌담은 원래 경계가 아니고요. 민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이 동네 일에 외지 사람이든 아니든 법은 법입니다. 억지로 땅을 빼앗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필요하면 측량사 불러서 확실하게 합시다.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 씨. 혼자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괜찮아요. 시골에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혼자 온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거죠. 하지만 당당하게 맞서면 물러납니다.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모습에서 든든함을 느꼈어요. 점심때가 되자 서연은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부엌이라 변변찮았지만 민재는 맛있게 먹었어요. 손맛이 좋으시네요. 이런 집밥 오랜만이에요. 민재 씨는 혼자 사세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갔죠. 민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괜히 미안해졌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바람까지 피워서요. 그랬군요. 우리 비슷하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동병상련.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어요. 식사 후 민재는 토양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토양 산도가 좀 높네요.
석회 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물이 부족해서 퇴비를 많이 넣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살리는 작업 시작할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혼자 묘목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50그루의 묘목.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심어주신 희망. 서연은 묘목 하나하나에 말을 걸었어요. 잘 자라줘. 엄마가 너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이었어요. 엄마, 나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하자는데 엄마 올 수 있어? 도윤아, 엄마가 지금 시골에 있잖아. 아빠한테 가라고 해. 아빠는 전화도 안 받아. 엄마, 진짜 나 챙겨줄 거야, 말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조금만 참아줘. 1년만. 1년 후면 엄마가 떳떳하게 너희들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1년? 그때까지 나 혼자 다 해결하라고? 도윤은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의 일지를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농사는 기다림이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고 싹이 트고 기다리고 꽃이 피고 기다린다. 급하게 서두르면 망친다. 자연의 시간을 믿어라. 그리고 내 자신의 시간도 믿어라. 서연은 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미선이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선은 말했어요. 우리 올케요?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요. 손에 물집 잡히고 얼굴 타고 난리도 아니래요. 친구가 사진 찍어 보냈는데 정말 웃겼어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 괭이 들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미선도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몰랐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의 치과가 의료 분쟁으로 문을 닫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서연을 찾아가 고개 숙이게 될 거라는 걸,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땅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서연이 과수원에 온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민재의 도움으로 과수원 사이사이에 심은 상추와 깻잎이 제법 자라났고 온라인 쇼핑몰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주문 15건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50만 원어치 팔렸습니다.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보여줬어요. 서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채소를 누군가 돈을 주고 산다는 게, 그것도 서울 사람들이. 정말요? 진짜 50만 원이나요? 네. 리뷰 보세요. 농약 안 쳐서 안심이에요. 아이들이 잘 먹어요. 이런 댓글 엄청 달렸어요. 이 기세면 다음 달엔 1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물 주고 벌레 잡고 땀 흘린 보람이 있었어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건 서연이 스스로 벌어들인 첫 수입이었습니다. 민재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뭘 했어요? 다 서연 씨가 열심히 하신 거죠. 민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진 게 보였어요. 서연도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과수원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비닐 천 알에 묻혀 있는 나무 상자. 호기심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서연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내가 정말 이 땅을 살리고 있다는 뜻이겠지. 기특하구나. 엄마가 미처 편지에 다 쓰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들어보렴.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과수원 땅은 사실 우리 집안 땅이 아니었어. 50년 전 내 시아버지 아버지가 빚 대신 받은 땅이지. 그때 이 땅 원래 주인은 홀로 사시던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대. 이 땅은 언젠가 진심으로 가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묘목을 심으면서 그 할머니 산소에도 다녀왔어. 그리고 약속했지. 제대로 된 사람이 이 땅을 가꾸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연아, 그 사람이 바로 너란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너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녹음기를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믿어주셨던 거예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죠? 저 지훈입니다. 전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미안한데 부탁 좀 하려고요. 제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그 과수원 땅 좀 팔아주면 안 될까요? 제가 사는 사람 알아봤거든요. 5천만 원 준대요. 뭐라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에는 쓸모없다고 던져준 땅을 이제 와서 팔라고? 서연 씨도 좋잖아요. 5천만 원이면 서울 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거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나을걸요? 제발요, 저 진짜 급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지훈 씨, 이 땅은 절대 안 팔아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1년 전 자신을 비웃으며 쫓아냈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 땅을 팔라고? 그날 저녁 민재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마을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전 남편한테 전화 왔어요. 땅을 팔라고.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민재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절대 팔면 안 되죠. 이 땅 가치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유기농 인증받으면 최소 1억은 될 거예요. 그리고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 땅은 이제 단순한 땅이 아니잖아요. 서연 씨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고 시어머님의 사랑이 담긴 곳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서연은 민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은 제 인생의 새 출발점이에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과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과수원 옆에 체험 농장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도시 아이들 데려와서 농사 체험시키고 수확한 사과로 잼도 만들고 요즘 그런 거 인기 많거든요. 체험 농장이요? 네. 2년 후 사과 수확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때까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의 제안에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민재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연 씨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미선이 남편과 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과에 의료 분쟁이 생겼고 환자 보호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이제 어떡하려고. 미선아, 진정해. 보험 있잖아. 보험으로 다 해결돼요? 소문나면 환자들 다 빠져나가요. 미선은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안정적인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득 서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난 저것보단 나아.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것보단 100배 낫지. 미선은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서연은 침낭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희망이 있을 거예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포기하지 않을게요. 서연이 과수원에 온 지 10개월째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홍로 사과나무들은 이제 제법 자라서 연한 잎을 틀었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월 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수원 한쪽 묘목 10그루의 잎이 시들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게 무슨... 서연은 급히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재는 30분 만에 달려왔어요. 묘목을 살펴보던 민재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거 제초제예요. 누가 일부러 뿌린 것 같은데요. 제초제요? 누가 왜? 이웃 땅 주인 아니면. 민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10그루면 전체 묘목의 5분의 1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나무들. 살릴 수 있어요? 글쎄요. 뿌리까지 상했으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판에서 다른 곳에 옮겨 심어볼게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묘목을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7그루는 죽고 말았어요. 서연은 시든 묘목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에게 법원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이웃 땅 주인이 경계 침범으로 소송을 걸어온 거였습니다.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3천만 원? 서연은 서류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계는 명확했고 오히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 건데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민재 씨, 이거 어떡해요? 저한테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데. 제가 아는 법률 구조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무료로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묘목도 죽고 소송까지 걸리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딸 예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까 봐. 뭐? 예진아, 무슨 소리야? 등록금 낼 돈이 없잖아.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엄마도 농사 짓는다고 바쁘고 차라리 알바하면서 돈 벌까 해. 예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진아, 엄마가 꼭 마련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얼마나 더 기다려요? 1년 동안 엄마 믿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엄마는 여전히 시골에서 흙이나 만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고, 예진아,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엄마 인생이나 사세요. 예진은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악성 리뷰가 올라온 거예요. 농약 안 쳤다더니 거짓말이에요. 채소에서 이상한 냄새 나고 아이가 배탈 났어요. 환불하세요. 리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10개가 넘는 악성 리뷰가 달렸어요. 주문은 뚝 끊겼고 환불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농약 한 번도 안 쳤는데. 민재가 급히 조사해 봤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하니 모두 같은 곳에서 올린 거였어요. 조작된 리뷰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경쟁 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연 씨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10개월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쇼핑몰 매출은 제로가 됐고 생활비조차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묘목도 죽고 소송도 걸리고 딸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쇼핑몰도 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았을까?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선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 그냥 서울 올라와요.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미선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그렇게는 못해.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그때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모습을 본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민재 씨, 저 이제 못하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민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민재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서연 씨, 정신 차려요. 지금 포기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나요. 10개월 동안 흘린 땀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있어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이 모든 게 한 사람 소행일 가능성이 커요. 민재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이웃 땅 주인의 아들 이름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부동산 개발 회사랑 손잡고 이 일대 땅을 사들이려고 해요. 서연 씨 땅만 빼고요. 그래서 일부러 괴롭히는 거예요. 서연 씨가 지쳐서 땅을 팔길 바라면서요. 그럼 제초제도 악성 리뷰도 다 계획된 거예요. 서연 씨를 쫓아내려고. 서연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상대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자신은 혼자였으니까요. 싸워봤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민재는 서연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이기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맞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민재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 반격할 거예요. 제대로요. 두 사람은 밤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에 제초제 사건 신고, 악성 리뷰 IP 추적 증거 확보, 변호사 상담. 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미선이 남편과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치과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러다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야? 미선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했던 일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일지를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포기하지 마라. 서연은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서연은 민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초제 사건과 악성 리뷰에 대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담당 형사는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IP 추적 자료도 있고 제초제 성분 검사 결과도 있네요. 충분히 수사 가능합니다.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거였습니다. 서연 씨, 오늘은 좀 쉬세요. 너무 지쳐 보여요. 아니에요. 과수원 가야 해요. 남은 묘목들 돌봐야죠. 서연의 눈에는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과수원에 돌아온 서연은 묘목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죽은 나무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살아남은 43그루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못 지켜줬어.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때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후반의 이장님은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 씨, 마을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 사람이 와서 진짜 농사 짓는다고. 처음엔 다들 금방 포기하겠거니 했는데 1년 가까이 버티니까 인정들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이장님. 그리고 말이야. 이웃 땅 주인 아들 그 사람 원래 평판이 안 좋아요. 몇 년 전에도 다른 사람 땅 빼앗으려고 비슷한 짓 했다가 걸렸거든. 증인 필요하면 내가 나설게. 이장님의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서연 씨, 이거 받아요. 이장님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장님, 이게 무슨... 마을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다들 서연 씨 힘들다는 거 알아요. 딸 대학 등록금 걱정한다는 것도 이거라도 보태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냉대받을 줄만 알았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이장님, 마을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서연은 딸 예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진아, 엄마야. 등록금 마련했어. 내일 보내줄게. 진짜요? 엄마, 어떻게 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셨어. 예진아, 엄마 포기 안 해. 너희들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낼 거야. 전화기 너머로 예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내년 이맘때쯤이면 엄마가 떳떳하게 너희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엄마, 저 방학 때 내려갈게요. 엄마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악성 리뷰를 올린 사람을 특정했다는 거예요. 역시 이웃 땅 주인 아들이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초제 사건도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입건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죄로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재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연 씨, 농림부에서 연락 왔어요. 귀농 성공 사례로 선정됐대요. 지원금 500만 원 나온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도 서연 씨 이야기 듣고 관심 가지고 있대요. 내년에 사과 수확되면 전량 계약 재배 가능하다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 이 모든 게 다 민재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연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0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땅을 가꾼 서연 씨의 노력이 인정받은 거예요. 민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의 일지를 펼쳤습니다. 중간쯤에서 접혀진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페이지를 펼쳤다는 건 내가 큰 시련을 겪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넌 이겨냈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잖니. 포기했다면 이 일지를 볼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예견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어려움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단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적이야. 하지만 넌 이미 증명했어.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마지막 고비만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렴. 서연은 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힘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과수원에 나가 묘목들을 돌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묘목들의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서연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년이면 너희가 꽃을 피울 거야.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야. 그때 민재가 왔습니다. 손에는 모종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서연 씨, 죽은 묘목 자리에 심을 새 묘목 구했어요. 지인한테 부탁해서 좋은 거로 받았어요. 민재 씨, 이제 50그루 다시 채웠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묘목을 심었습니다. 땅을 파고 뿌리를 내리고 흙을 덮었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미선이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치과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고 학원도 적자였어요. 명품 가방을 팔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니, 아직 괜찮아. 나는 서연이보다 훨씬 나아. 미선은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서연은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과수원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고 홍로 사과나무들은 3년생이 되어 드디어 하얀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봐요. 꽃이 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꽃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의 고통과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민재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함께 꽃을 감상했습니다. 올해 가을이면 첫 수확이에요. 3년생이라 양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웃 땅 주인 쪽에서 항소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1심에서 서연이 승소했지만 그쪽에서 포기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또요? 이 사람들 정말. 서연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는 거죠. 제가 정당하게 이 땅을 물려받았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누이 미선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없이 수수한 차림의 미선은 예전의 그 거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놀라서 미선을 맞았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언니, 제가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황당했어요. 1년 내내 자신을 조롱하던 미선이 도움을 청하다니. 무슨 일인데? 우리 남편 치과가 망했어요. 의료 분쟁으로 문 닫았어요. 그리고 학원도 적자라서 정리했고요.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대출금 때문에. 미선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선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같은 시댁 식구로서 연민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데? 언니, 돈 좀 빌려주세요. 200만 원만. 아들 학원비랑 생활비가 필요해요. 제발이요. 미선은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미선을 붙잡았어요.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20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미선의 처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선아, 돈은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언니. 나한테 제대로 사과해. 1년 동안 나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교만했어요. 언니가 농사 짓는 걸 무시했고 SNS에 언니 욕하는 글도 올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선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통장 번호 알려줘. 200만 원 보내줄게. 그리고 미선아,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갚지 않아도 돼. 언니, 대신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미선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미선이 돌아간 후 민재가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서연 씨. 그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용서해 주다니.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런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초라하고 불안했던 서연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날 법정에 뜻밖의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정아 여사가 생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서연이한테 물려줄 거야. 우리 집에서 제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니까라고요. 그리고 묘목 심을 때도 제가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묘목을 심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결정적 증거였어요.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이웃 땅 주인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의 증거 제출 없습니까? 판사의 물음에 상대 측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서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서연은 할머니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신 줄 아셨어요? 이장님이 연락했지. 그리고 말이야, 서연이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마을 사람들 다 알아. 우리가 응원한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과수원으로 돌아온 서연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농협조합장이었어요. 서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대형 백화점에서 연락 왔어요. 올 가을 서연 씨 사과를 프리미엄 선물 세트로 판매하고 싶대요. 계약하면 한 상자당 15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유기농 인증받은 홍로 사과는 요즘 대박이거든요. 서연 씨 스토리까지 알려지면 더 인기 많을 거예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폐가 같은 과수원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민재와 함께 과수원을 거닐었습니다. 꽃이 핀 사과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쏟아졌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여기까지 오다니.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민재 씨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 씨, 이제 고백해도 될까요? 저 서연 씨 좋아해요. 처음엔 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서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도요, 민재 씨.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과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멀리서 미선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서 있던 미선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나는 언니를 평생 이해 못할 것 같아. 미선은 조용히 차에 올라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이 과수원에 온 지 1년 6개월째였어요. 홍로 사과나무들은 드디어 붉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3년생 묘목이라 수확량은 많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어머니 봐요. 사과가 열렸어요. 서연은 첫 사과를 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심어주신 나무에서 맺은 첫 열매. 그 안에는 지난 1년 6개월의 모든 고통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가 옆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서연 씨, 당도 측정해 봤는데 15브릭스 나왔어요. 프리미엄급이에요. 정말요? 네. 백화점 바이어가 내일 직접 온대요. 샘플 보고 최종 계약한답니다. 다음 날 백화점 바이어 2명이 과수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과를 시식한 바이어들은 감탄했어요.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합니다. 올해 수확량 전량 계약하겠습니다. 한 상자당 15만 원, 내년부터는 더 올려드릴게요. 서연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첫 해 수확은 200상자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3천만 원의 수입이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수익까지 합치면 1년에 5천만 원 넘게 벌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수확량이 3배는 늘 거예요. 그러면 민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2년 전 폐가처럼 버려진 땅이 이제 억대 수입을 낼 수 있는 금맥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딸 예진과 아들 도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맞아 과수원에 내려와 있었어요. 예진아,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1년 반 동안 여기서 버틴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서연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예진이 대학 등록금, 도윤이 학원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예진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농사 짓는 거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도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 저 농업경영학과 갈래요. 나중에 엄마 과수원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서연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서연이 바라던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서연의 성공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장님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서연 씨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다들 얼마나 갈까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 혼자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마을 분들이 도와주시고 민재 씨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잔치가 끝나고 서연은 과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민재가 옆에 와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민재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민재 씨, 저는 진심이에요. 서연 씨와 함께 이 과수원을 가꾸고 체험 농장도 만들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가요. 아이들도 있고 아직 제 마음도 정리가 필요해요. 물론이죠. 제가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에서 미선이 다시 과수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 함께였어요. 남편과 아들까지. 언니 사과 직접 사러 왔어요. 백화점에서 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게 언니 사과인 줄 몰랐어요. 미선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와. 직접 따가. 가족들이랑. 미선 가족은 사과 따기 체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사과를 따며 신나했어요. 이모, 저희 아버지 치과 다시 열었어요. 작은 곳이지만요. 이모 사과 대기실에 놓을게요. 환자분들께 드리면서요. 미선의 남편도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흐뭇했어요. 고마워요, 형부. 건강하게 다시 시작하세요.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언니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진작에 도망갔을 것 같은데. 서연은 과수원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선아, 나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 땅이 날 붙잡았어.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이 날 일으켜 세웠고 아이들이 날 버티게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믿었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니, 저도 다시 시작할게요. 언니처럼은 못하겠지만 제 방식대로요. 그래, 미선아. 너도 할 수 있어. 해질 무렵 미선 가족이 떠나고 서연은 혼자 과수원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산소 앞에 섰어요. 서연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가 믿어주신 대로요. 이 땅은 정말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의 일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연아, 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는 건 내가 성공했다는 뜻이겠지.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란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렴. 사랑한다. 서연은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서연에게는 이제 과수원이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42살에 시작한 새 인생. 황폐했던 땅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보석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 과수원 위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